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배우 강지환의 사주죠. 그래서 이제 강지환이가 언제더라? 오래전인데 무슨 금순인가 뭐 거기서 MBC 드라마 있죠. 거기서 이제 마마보이 같은 애로 나와서 그냥 거기서 데뷔를 했나? 하여튼 뭐 그 당시 연기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뭐 도봉구에 뭐 얼짱이니 뭐 도봉구에 살았다고 서울의 그 제일 총구석인 도봉구에 산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나가지고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이제 자기 집에서 외주 무슨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있고 자기 소속 기획사가 있고 자기의 그 뭐 여러 가지 일을 돕는 그 연예인 활동을 돕는 그 외주 회사의 직원 여직원 2명을 집에서 한 명은 이제 준강간이고 한 명은 추행이고 성추행이고 이런 죄로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무슨 이제 한 명이 그 여직원 A와 B가 있는데 외주 회사 직원이래요. 자기 기획사의 직원이 아니고. 그래서 뭐 한 명이 회사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뭐 송별 뭐 기념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낮부터 그냥 술 퍼마시고 그냥 뻗었는데 셋이서 뻗었는데 강지환 집에서 그 중에 이제 여직원 A와 B가 있는데 B가 뭐 몸을 누가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A와 B가 둘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강지환이 자빠져 있더라. 다 빨개 벗고 빨개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직원들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강지환이가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기사가 이제 이런 거죠. 피해자 중 한 명이 눈을 떴을 때 강지환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셋이서 그냥 떡이 되게 마셨는데 A는 여전히 자빠져 자고 있었고 B가 눈을 떠보니 강지환이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A는 준강간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A는 이제 A 여직원은 이제 떡이 돼가지고 강간 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고 있었던 거고 B는 자기를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눈을 떠보니 강지환이 그 사이에 껴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목이 뭐냐면 이제 A는 준강간, 그러니까 이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성추행이 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돼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왔죠. 그러니까
실형인데 실제로 이제 유죄가 돼가지고 징역 3년이 됐죠. 징역 3년인데 이제 이 합의를 봤대요. 합의를 봐가지고 집행유예로 1심, 2심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강지환이가 느닷없이 대법원으로 상고를 해요. 대법원. 우리나라는 3심제니까 2심까지도 똑같이 유죄로 판단됐는데 느닷없이 강지환이가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해요.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심, 2심은 사실심, 3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가지고, 이 실체적 진실,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잘잘못이나 이런 거는 사실관계는 1, 2심에서 다투고, 3심에서는 원래 사실에 관계된 게 아니라 법률 적용의 문제라든지 법률 적용의 문제에서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반드시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죠. 뭔가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하면은 가가지고 또 뒤집을 수도 있죠. 3심에서,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강지환이가 3심에다가 느닷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죠. 이미 강지환이가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유죄를 인정했고 그랬는데 웬 상고? 원래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야 상고를 대법원으로 가는 건데 이미 처음부터 1심 하기 전부터 강지환이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이제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잘못했으면 내가 처벌 받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갑자기 웬 상고? 상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상고를 했는지 한번 이유를 따져보죠. 지금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왜 상고를 했는지가 이제 강지환의 왜 상고를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왜 상고했는지는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새로운 증거를 갖고 와가지고 상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여기 이제 기사에 왜 상고를 했는지 이제 이런 걸 보면 요번에 이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하면서 낸 증거들이 A가 아니라 A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강간은 당했고 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액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A에 대해서는 강지환이가 할 말이 없어요. 다 인정해요. 이제 문제는 이제 B예요. 요 지금 정액이 발견 안 됐다. B의 몸에서 정액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제 그거를 증거로 이제 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지환이 뉴스 기사를 봐도 왜 상고했는지 아니 뭐 뒤집자고 상고를 해. 완전히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뭔 상고야? 그러면서 이제 B의 몸에는 본인의 이제 자기의 정액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게 뭔 얘기냐? 이 뭔 개소리야?
여기 보면은 이제 강지환의 정액이 안 나오고 뭐 이랬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걸 한번 눌러보죠. 눌러보면 이번에 이제 CCTV도 나와요. 이제 강지환의 집이래요. 아주 호화판으로 그냥 멋있게 이제 멋있게 해놓고 살고 있어. 이건 이제 거실이고, 뭐 침실은 이제 카메라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B에, 여기다 피해자 B,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는 강지환이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지금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의 카톡. 그러니까 술 처먹고 셋이서 뻗었다고 생각하고, B도 자고 있는데 누가 만지는 것 같아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강지환이가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B의 당시에 카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그 시간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그 시간대네. 오후 9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톡을 했다는 거는, B는 뻗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뻗지 않았다. 즉 뭐냐면, 둘이 어쨌든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강지환이가 들어와서 A를 덮친 거예요. A를. 그래서 A하고 일이 끝나고 이제 B를 만지려고 하는데 B가 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강지환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B는 안 자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강지환이 얘기는, 나는 B를 성추행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B의 몸에서 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즉, A를 이제 덮치고 있고 이제 일을 끝낸 거를 B가 옆에서 자는 척하고 다 알고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B가 일어나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B는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지환이는 나는 B 안 건드렸어. A만 건드렸는데 B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심지어 B는 내가 B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B가 나도 성추행 당했다라고까지 얘기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지환이. 그러니까 B가 밉다 이거야. 옆에서 지켜보고 있은 거밖에 없었는데 네가 왜 신고를 해? A가 신고하려면 A가 해야지. 근데 물론 A는 이제 신고를 못 하고 있었죠. 그냥 자느라고. 그러니까 강지환 입장에서는 B한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옆에서 자는 척하고 옆에서 지켜본 주제에 네가 왜 신고를 해? 그리고 나는 너를 안 건드렸어. 증거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미 합의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B한테도 돈을 줬겠지. A도 돈을 줬겠고. 근데 강지환 입장에서는 B가 괘씸한 거예요. B가 옆에서 지켜만 본 주제에
지도 피해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돈 뜯어냈다. 아주 얄미운 거지. 괘씸하고. 강주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B는 정신이 멀쩡하고 카톡도 하고 있었고 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B는 성추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속마음은 이러겠죠. B가 네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내가 내 인생 망쳤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 속으로. 그래가지고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 B는 내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법원에다가 이제 B는 피해자가 아니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비록 내가 A를 건드린 잘못은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B는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내가 이거를 바로 잡고 싶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럼 이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사조를 봐야죠. A에 관해서는 증거가 명확해요. A에 관해서는 아마 정액도 나왔겠죠. 그래서 A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강지환이.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성추행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오로지 B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 물적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DNA가 안 나왔다는 DNA가 아니라 이제 정액이 안 나왔는데 정액이 안 나온 거 가지고 유죄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 따지면. 강지환이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에 관해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요. 증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정액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B는 뭐 생리대도 강지환 DNA가 있고 뭐 손에도 강지환 DNA가 있고 뭐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강지환 쪽에서는 그거는 이 집에서 네가 머물다 보니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 내 DNA가 묻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명확한 증거는 뭐 정액이나 뭐 여기도 나온 뭐 쿠퍼씨 얘기니 뭐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게 처음에 그랬거든요. 언론에 알려지기를 B가 부스럭부스럭 무언 인기척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 강지환이 우리들 사이에 있었다 라고 했는데 그 진술이 번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도 하고 있었고 뭐 깨어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깨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B가 또 저항을 못하게
강지환이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추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증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강지환은, B는, 충분히 깨어 있었고, 그 이전에 잠든 척 했을 뿐이고, 그래서 B가 진술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B는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 그럼 성추행 당하지 않은 건 뭐냐? 그럼 결국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는 척하면서 눈 뜨고 있었다는 그게 결론인데, 그러면 목격자일 뿐이지 피해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아니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만 성추행죄, B에 대한 성추행죄는 성립을 하지 않고, 그럼 재판을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B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다시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고도 성립하겠지. 성추행 안 당했으면서도 성추행 당했다고 했으니까 무고도 성립을 하겠지. 큰 이제 대역전이 벌어지는 거지, B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강지환이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는 운상으로 그렇게 되겠는가 보면, 내년이 이제 신축년인데 상관이고 정제예요. 이 정제에다 대고 다시 이제 본인이 구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아마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B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무죄. 그러면 바로 피해보상 반환 청구와 함께 무고로 들어가는 거죠. 무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무고로 여자를 B에 대해서 무고로 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해운이. 그건 건담은 상관문에서 걸겠죠. 그러면 빠르면 5월. 정제가 있어요. 아니면 7월. 7월에는 정제가 안 보이니까 5월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9월쯤이 되겠네요. 9월. 정제가 확실히 보이고, 이제 여자에게 이제 응징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럼 9월 정도 될 것 같으네요. 9월에 B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무고로 걸 가능성이 있어요.